한국노동운동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본격적인 민주노조 운동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역사적인 6월 민주항쟁으로 발전했다. 7월 울산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 건설과 파업 투쟁 이후 전국에서 수천 건의 파업 투쟁이 터져나왔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과 전근대적 노무관리에 찌들어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와 서름, 인간답게 살고자 한 욕구가 폭발한 노동계급의 해방선언이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1987년 새로 건설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어용노조를 철저히 거부하고 연대를 강화해 정권의 탄압에 맞섰다. 노동자들은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과 업종으로 단결해 나갔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한 민주노조 진영은 전노협, 업종회의, 대공장 연대회의 등의 공동실천과 조직적 단결을 모색해 나간다. 이러한 투쟁 성과를 모아 93년 전국노동조합 대표자회의 결성에 이어 생산직과 사무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을 망라하여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866개 노조 4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여 민주노총이 창립했다. 민주노총은 1945년 해방과 함께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투쟁에 나섰던 전평의 역사를 계승했다. 민주노총 건설은 혹독한 탄압에 저항했던 70년대 민주노조 운동, 5.18 민중항쟁, 80년대 노조 건설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건립 이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역사적인 9697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 국회의원 154명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파기하는 11개 법안을 단 6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즉각 전면적인 총파업을 선포했다. 산하 전 단위노조에서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금속, 대학, 자동차, 전문, 화학, 현총련 등이 아침 8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12월 27일에는 4만여 명이 추가로 파업에 합류했다. 12월 28일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가세하여 모두 171개 노조 22만여 명이 파업 대오를 이루고 12월 29일은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합류한 데 이어 종교계, 학계, 변호사 등 각계각층 지지가 이어졌다. 9697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전체 3,422개 노조 388만 명이 파업 투쟁에 참여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법을 재개정하는 성과를 이룬 것은 하나의 전국 중앙 조직인 민주노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실업자 양산을 몰고 왔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 기업, 금융,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으로 이어졌고 구조조정 칼날은 무섭게 몰아쳤다.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등이 노사정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 도입되었다. 금융구조조정으로 주요 은행이 달러 자본의 헐값으로 팔리고 한국 경제는 금융종속, 자본종속의 나락으로 더욱 깊숙이 빠져들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알짜배기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 매각을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 현장에 폭력경찰이 동원돼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됐고, 이에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퇴진운동으로 맞섰다. 이러한 정부, 자본의 새로운 기업 전략 도입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했다. 2003년 손배 가압류로 인한 배다로 열사의 분신과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 탄압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해 10월 전국 비정규 대회 집회장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였던 이용석 열사는 비정규 철폐를 외치며 분신했다. 수많은 열사들이 신자유주의 광풍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손배 가압류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주익 회장이 129일 만에 크레인에서 결국 목을 맸죠. 목을 매고, 근데도 사측에서는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3주가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김주익 회장의 시신을 크레인에서 내려오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합원들이 크레인 위에 드라이 아이스를 지고 올라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올라가서 또 갈아넣고 이거를 했었죠, 계속. 비정규 노동자 투쟁은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어 계급적 연대, 사회적 연대 투쟁으로 강화되었다. 금속 불법 파견 반대 투쟁, 화물 연대 투쟁, 건설기계와 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기금을 설치하고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등 민중들과 연대하여 한미 FTA 저지 민중총궐기,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으로 일떠섰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 투쟁으로 타올랐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을 심화시켰고,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고 사법농단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더 악랄해졌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이를 돌파해 나갔다. 제가 일일시를 하는 동안 첫날부터 정말 많이 울었었거든요. 아, 이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길에 저희 조합원들이, 저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함께 해줬고 또 힘을 줬고 격려해줬거든요. 그런 연대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 꼿꼿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전개된 이랜드 홈에버 노동조합 파업을 시작으로 KTX 여승무원 투쟁, 기륭전자 투쟁, 현대차, 기아차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 화물연대, 의료연대 간병인,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 투쟁, 짧은 시간에 수만의 대우를 만든 학교 비정규직 투쟁,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투쟁, 마트 노동자 투쟁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민주노총 운동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2004년 총선에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구체적 성과를 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도 정치권에서 의제화하고 연대 세력을 모아내는 등 사회정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건방지게 노동자가 국가 권력을 쥐겠다고? 건방지게 노동자가 정당 만들어서 국회를 이렇게 장악하겠다고?
건방지게 노동자들의 중심이 돼서 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 사회를 요리하겠다고? 안 돼. 어림도 없는 게 아니야. 그거는 노동조합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만약에 노동자들이 국회에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회를 노동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의 문제, 노동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 전부 어디에서 풀어야 됩니까? 바로 정치가 풀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2006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동자 민중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내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결정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전면 실시를 내걸었다. 2008년 운동노선상의 차이로 인한 민주노동당의 1차 분당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에 의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까지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을 통해 노동자가 사회와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노동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 (2000년) 6.15 시대가 열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노동자 통일선봉대가 매년 전국을 누볐고 8.15 민족대축전에는 1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앞장섰다. 노동계급이 당당하게 자주통일운동의 주력 부대로 나서는 순간이었다. 2002년 민주노총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을 계기로 살인미군 처벌과 소파 개정 투쟁, 한미합동 군사훈련 저지 투쟁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일본 땅과 국내에 최초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움으로써 청산하지 못한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사죄배상 투쟁에 불을 붙였고 2019년 군국주의 부활로 치닫는 일본을 규탄하며 반합의 국민촛불 투쟁을 선도하는 등 민족 자주성 회복 투쟁에 앞장섰다. 제국주의적 경제 예속과 침략에 반대하는 투쟁 역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더욱 힘차게 진행되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연이어 발생한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등장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하며 경제 위기를 핑계로 민주노총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민주노총은 2015년 한 해 동안 3번의 총파업을 성사시켰고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걸고 전 민중 세력이 단결한 민중 총궐기 투쟁에 깃발을 올렸다. 13만의 박근혜 퇴진 총궐기 투쟁과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민들 속에 항쟁의 불씨를 당겼고 이어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이 촉매제가 되어 마침내 1700만 촛불 항쟁으로 타올라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렸다. 과거 전 국민적 항쟁 이후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졌다면 민주노총 건설 이후에는 노동자가 민중 총궐기를 선도하고 전 국민적 항쟁에 앞장섬으로써 사회 변혁의 주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괜찮아졌던 이유는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주셨던 길이다. 그거를 받기만 하고 여기서 멈추면 그 길이 끊기지 않겠느냐. 진정한 노동조합은 사회적 혁신을 통해서 나만 아니면 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가 좋고 남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세계적 산업전환과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 각국은 생존을 위한 체제교체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전환기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새로운 대안체제로의 투쟁을 시작했다.